예, 뭐고 또 이럴 때 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잔소리도 조금 하면서, 잔소리는 너무 많이 하면 오늘은 언짢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잔소리는 많이 안 하고 기법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의 투자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원유가 80달러일 때 이 고점이다, 그래서 내려간 데를 산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 날짜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아침 정신없어서 못 찾아봤어. 약 한 마이너스 1.60%의 손절을 했었어요. 레버를 올라간 데를 손절하는 게나 더 안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는 꽤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익었는 거지. 그러고 이때 뭐를 선택하면 인버스를 산단 말이다. 뭐를 선택하면 내려가는 걸 사는 거라요. 이까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81달러인가 뭐 하고 나서 지금까지 오늘 지금 현재 스코어 67.61달러잖아. 이래 꼬라박았거든. 그럼 이게 몇 프로 빠졌노? 10%는 더 빠졌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약 한 13달러가 내려갔으니까 8로 나누면 이게 얼마고? 8로 나누면 8일은 8 이래 하면 5 남잖아, 그죠? 8, 5, 40 한 15% 가까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인버스는 곱하기 1을 샀기 때문에 30%의 상승을 했는 거거든. 30% 상승했다 이 말이다. 돈 많이 벌었겠지 라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방송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은 70달러를 회복할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주식을 사실은 인버스를 못 사요. 왜 못 사놓고 하면 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막 90달러도 갈 거고 100달러도 갈 것 같거든. 하나 예를 들면 지난번에 140달러인가 여어대 간 적 있어. 이때 제 투자자분 한 분이, 제가 인버스를 이분이 많이 갖고 달러 레버를 많이 가 있었거든. 물론 손해가 나고 있었어요. 왜 손해가 나노까? 밑에서 막 삽붙거든. 그래서 손절을 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려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 하시더라고. 근데 이 투자자분이 제가 굉장히 친한 분이기 때문에 싸웠어요. 2주간 팔아라고. 그분이 한 1억 이상을 갖고 계시거든. 한 1000몇백만원 손해가 날 상황이라서 그래도 손절하라 했어요. 제가 이제 잘매가 더 올라가면 욕을 이빨 얻어먹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2주간 말을 안 듣는 거라. 본인이 1억원어치를 잘못 사가 한 10% 손해나고 있었거든. 1000만원 손해가 나기 때문에 못 판다 이거라. 근데 만약 이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또 반동아리 났지. 곱하기 2 들고 계시거든.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판단하기는 50%가 아니고 한 75% 손해 났다고 보거든. 그러면 그 당시에 한 9천만원 가 있었는데 뭐 1억이다 칩시다. 지금 남았는 게 2,500밖에 안 남았을 거야. 한 7천 마이너스가 났을 거라고 그래 보여요. 이 손절을 못했으면 고점 손절이지. 2주간 고점 손절 안 하려고 하는 게라 나는 팔아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140달러에서 160달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운인 게라. 이때 푸틴이 안 쳐들어가 붙으면 이 가격이 안 나오거든. 죽었다 깨도 푸틴이 쳐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운이 좋았는 거야. 그 다음에 제가 이 가격에서 팔아라는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2주간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이빨이 부딪혀 갖고 120달러인가 결국은 손해가 더 났지 뭐. 그래도 팔아라 했거든. 내가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이래 파셨어요. 그래서 그때 손해가 한 1500 이상 나시는 걸 알아. 그런데 지금 와갖고 보면은 약 한 7천만원 정도의 이익이 나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본인한테 어제 내한테 감사하지 않냐고. 어제 밤중에 이제 주식이 꼬라박더라고. 그래서 전화 한 통 했어요. 내한테 감사하지 않냐고 라는 이야기를 드리니까 감사합니다 하더라고. 이제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한 7천을 제가 벌어줬는 게 되었는 거지. 결과론적으로. 이까지 아시겠습니까? 7천을 손해를 유발하랬는 거지.
그전에는 7천을 벌어주지 않았으니까 이 카드라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뭐 제가 무슨 7천을 벌어줘요. 그리고 요 분장에 80달러일 때 그러니까 이제 곧 80달러일 때 제가 인버스 저는 과감하게 손절을 해버리죠. 이때 가격을 어느 정도 확신을 했는 거야 내 나름대로. 그리고 내가 이때 찔러 들어갔는데 제 밑에 있는 음흉한 제자는 또 따라왔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확인을 안 했었거든. 근데 저를 이제 그만 신뢰하는 거지. 그래 아마 이때 80달러에서 그 주식을 이제 인버스를 사셨을 거라고. 오늘 수익 났다고 아까 문자 올라왔대. 자,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뭐가면 이렇게 120달러나 140달러 또는 80달러 가격은 다른데 턴같이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 가격을 대략 알아요. 이제 이렇게 확신을 할 때가 있거든. 이제 이 콜을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드립니다. 이 방송에서는 제가 슬쩍슬쩍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드리는데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라 주식 사라 이거라 한 10억 찔러 브레이크하고 1300 얼마 할 때 안 사는데 뭐 안 사. 이때 팔아라 하면 안 팔아. 왜 손해났다 이거라 본인이. 이런 감정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길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가 중요한 부분에 속하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감정들을 이기면서 정확한 지점들을 잡아가는 능력을 또한 배우셔야 되겠지. 두 가지 말이 있다 그죠? 감정적인 걸 이겨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68달러 얼마 67점 얼마 이래 가면은 원유는 더 꼬라박을 것 같이 보이긴 보여. 더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러면 오늘 팔았는 제자한테 제가 요거도 물을 수 있습니다. 왜 팔아라 그랬냐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이야기 못하죠. 그럼 지 알아서 해야지. 지 알아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하겠어요. 근데 이런 논리들이 주식에서 이제 개인들이나 특히 초보들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상황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마 이때 140달러 120달러일 때 그 제 아는 지인분은 제가 강제 매도를 시켰는 거지. 결국은 강제 매도. 근데 그 못 팔고 지금까지 왔는 분도 저는 있다고 봐. 그 17,000 또 났겠지. 손해가 말입니다. 지금 턴은 그 오늘 수익을 원래 기록을 끊었거든. 그런데 마이너스 7천을 그 손해낼 수도 그런 분도 지금 계실 거라고. 입장은 그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뭐지 이제 이런 감정들을 잘 이겨가야 된다. 이런 감정들은 지금 제 제자한테도 나타나고 제 지인들한테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초보분들도 다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이게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감정들을.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제가 25%를 분할 매수하고 또 한참 보고 있다가 또 25%를 잘 분할 매수를 하고 또 잘 기다리다가 25%를 분할 매수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25% 분할 매수를 할 때도 이걸 굉장히 고민을 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1차 분할 매수를 할 때도 한 번에 찔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걸 다시 쪼개죠. 10칸을 쪼갤 수도 있고 20칸을 쪼갤 수도 있고 금액을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장을 봐가면서 그 분할 매수를 하는 거지. 예? 그냥 이걸 뜬금없이 25%를 산다 그렇게 하는 거는 분할 매수가 아니고 물타기입니다.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까지 알아들으시겠죠? 또 뭐 한 종목 팔렸네. 그러고 이제 25%를 분할 매수를 잘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 턴은 그 원유 레버에 대한 분할 매수들 할 겁니다. 어제 제가 원유 레버를 좀 늙었었거든. 인버도 가 있고 원유 레버도 가 있습니다. 저는 늙었었는데 그 25%에 육박하려고 해요 지금. 근데 지금 나머지 아직 75%를 가지고 있죠. 지금 고민에 돌입해가 있습니다. 원유를 가지고 저 살 건가 말 건가. 오늘 레버들을 많이 팔는 거는 원유의 비중을 올리고 있는 건 분명한데 상대적으로 그 원유 단독으로 놓고 지금 한 25% 물량을 가 있고 마이너스가 돼 있습니다. 당연하지. 오늘 인버스가 수익이 이만이 날 것 같으면 뭐 신경 안 씁니다. 돈 왕창 벌었는데 뭐 신경 쓸 일은 아니지. 근데 이제 25%에 육박을 했단 말이다. 왜 그렇게 하면 제가 70달러를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무너뜨렸잖아.
이거는 이벤트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돌입했는 겁니다. 이벤트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25%를 지금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계좌가 마이너스 몇 프로가 났다 그런 고민을 안 하고 마이너스 몇 프로 났는 게 무슨 상관이 있노? 마이너스 몇 프로 나면 산다 이 카드인데 그런 저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죠. 지금 제 원유 레버가 마이너스가 몇 프로 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럼 한 25%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한 종목을 이야기하는 거라 지금 한 종목. 요거는 이제 게임을 의아하려고 하면은 한 200 정도를 지금 진행을 할까 싶어.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한 50만원 정도가 사져 있는 거지. 쌉니다. 이번 게임은 그래 안 해볼라게. 그럼 단타 게임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미 장성격도 정해놨죠. 그 요번에 80달러에서 샀던 거는 단타가 아닙니다. 그거는 확 찔러 들어가지. 근데 이미 장성격을 정해놨기 때문에 금액이 200만원 밖에 안 돼. 그래서 지금 한 50만원 사져 있거든. 자, 오해할 건가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장성격에 따라서 저는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공 한 개 더 붙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간다. 그래 200만원 뭐 한번 해볼락 해. 요 종목에서가 그래서 하루 50만원어치 사가 있는 거야. 이까지 알아들으시겠죠? 그러고 지금 50만원어치 사갖고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하면 이 게임을 200만원어치를 할지 1000만원어치를 할지를 결정을 먼저 하는 거지. 뭐를 보고 장의 성격을 보고 결정한단 말이다. 지금의 장의 성격은 굉장히 원유가 불안전해져 버렸거든. 80달러일 땐 불안전 안 하단 말이다. 그리고 이건 막 재르는 거지. 막 산다 이 말이다. 레버를 손절할 정도로 확신들이 어느 정도 좀 들어오는 가격이고 지금 확신 못 하겠거든. 제가 70달러 회복을 한다고는 말했지만 실제로 회복을 할지 아니면 더 박아볼지 그건 모르죠. 그걸 내가 왜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장에 대한 대비들이나 또는 장이 불안전할 때는 금액을 적게 간다. 오늘 한수 가르쳐 드렸다 그죠. 장이 불안전할 때는 금액을 적게 한다. 그렇지만 이 분할 매수들은 진행합니다. 이까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초짜들 모양으로 덮어놓고 이거를 뭐 1000씩 올리고 1억을 올리고 그래 안 합니다. 뭐 이 게임은 200만원을 갖고 이기면 되지. 그런 거 알겠어요? 그러면 이럴 때 게임에 할 때 뭐 5천짜리 게임도 할 수 있고 내 지금 밝히지는 않을게요. 80달러일 때. 내 투자자분은 140달러일 때 1억까지 있었던 카나. 80달러일 때 1억 찔렀으면 돈 끌었네. 30% 3천만원 벌었겠네. 내가 그렇다 안 그렇다는 노 코멘트고 그 투자자분이 만약 그래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장이 애매하다고 보는 게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70달러 지금 가격이 원유의 가격이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이다는 신호들은 못 잡겠거든. 왜 못 잡노 하면 이게 지금 은행 파산하고 관계가 있잖아. 은행 파산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불안전하기 때문에 금액을 200 이상 진행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25%도 50만원 빼 안 되는 거지. 이 말 이해되십니까? 갑자기 막 치솟아 올라가서 그건 할 수 없는 게라. 그건 운인 게라. 이번 장의 성격은 제가 그래 잡고 있는 거지. 이까지 알아듣겠어요? 그런 개념에서 삼성전자도 지금 요번 주에 계속 주춤주춤 거리고 있는 겁니다. 애매한 게라. 뭐 바닥이라 갖고 확 찔러야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저점거든. 그리고 그 두 가지 신호를 잘 연결을 하면은 조금씩 사는 수밖에 없는 거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80달러에서는 강력하게 사고 140달러에서는 제가 두 주간 뜯어말린다 가라 팔아라고. 이럴 때는 강하게 가야 돼요. 그거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이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분할의 기법을 진행하기 전에 장의 성격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분할의 금액이 나오는 거지. 이까지 안 됩니까? 200도 400도. 그래서 오늘 한 수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장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걸 까먹지 마시고, 현재 장 같은 경우에서 제가 원유를 할 때는
공을 하나 뺀다 혹은 두 개를 뺐다, 왜 그렇게 하면 그냥 단탐해 보려고 하는 거라요. 여기서 뭐 바닥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원유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 꼬라박아 갖고 40달러 안팎이 온다 하면은 저는 올인장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30달러 후반이나. 그거는 다시 저는 60달러를 지금 기준으로 이미 보고 있거든. 이전 방송도 그래 말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60달러는 또 이제 한 수 더 가르쳐드리면 그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저지되는 그 달러 그거를 보거든. 수치로 70달러 이상은 아니고, 지금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잡힌다고 치면은 60달러 더 빠질 수 있는 게라 원유는. 근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고 치면은 이거는 여기서 뭐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는 건가라 모르는 거지. 자, 끝내겠습니다. 3월 16일 날 이제 제가 드렸던 말 중에 그 120달러일 때 제 투자자분한테 2주간 전화해갖고 욕하면서 싸우면서 파시라고 할 때와 또 80달러일 때 뻔뻔하게 레버를 손절을 해버리면서 인버스를 거의 올인이죠. 왕창 산단 말이다. 이때는 그럴 때 하고는 금액을 크게 가야 되는 게라 장의 성격상.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60달러가 유지가 되고 안 되고는 은행과 관련이 있단 말이다. 그 은행이 뭐 우회될지 그거를 뭐 밤새 안정인데 내가 왜 알겠어. 라는 지점으로 통찰을 해내면서 장이 불안전하구나 하는 걸 아는 게라 뭐를 원유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2천을 하거나 2억을 하거나 20억을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얼마고 그래 한 200만원만 갖고 하나 보려고 요번 단타는 이제 이래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서 25%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 돈 가진 거를 다 한다가 아니라는 거지. 또 특히 60달러에서 그 지금 내 이런 선택들 2천만원을 안 하고 200만원을 갖고 모델을 만드는 선택들에 대해서 70달러가 회복되더라도 그 후회 안 합니다. 왜 후회 안 하노 하면은 이 모델 자체가 지금 뭐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은행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는 거를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제가 후회할 수는 없죠. 예측 안 되는 거를 갖고 후회는 못하는 거지. 예측이 만약에 이때 80달러에서 내려간다라고 강력하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못 찔렀다면 그건 주식 아니거든. 그러면은 저는 후회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가격에서 70달러가 회복될 가능성은 제가 높다고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그리고 좀 오늘 지금 레버를 사냐고 아닙니다. 좀 보고 있어요. 인버스를 확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이 우회될지 모르니 밤새 또 우회될지 모르니 오늘 안 살 가능성이 높아요. 레버를 더 높은 가격이 되더라도 차라리 70달러 회복되면 살까 싶은 마음도 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불안하게 보는 거라. 그래서 각설하면 이와 같은 장의 성격을 먼저 결정해야 된다고. 장의 성격을, 감정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종의 통찰을 하는 거지. 그러고 그 장의 성격에 맞는 금액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금액에 맞는 분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5%가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걸 몰라요. 그건 장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다. 이제 좀 알아들으시겠죠. 그래, 오늘 말은 분할 매수 전에 장 성격을 먼저 결정해야 된단 말이다. 그러면 3300 같은 거 가고 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 못합니다. 이걸 5억을 찔러 갖고 분할 매수를 하지는 못해요. 그건 미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못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150이다 2180이다 이럴 때는 할 수 있지. 뭐 왕창 찔러 볼 수 있지. 이때는 분할 매수의 금액이 달라진다 말이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분할 매수의 처음 개시 금액, 전체 금액은 장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정해야 된다 하는 걸 까먹지 마십시오. 한 수 기법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참고해서 끝.